2026년 5월 7일 제10차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비로소 개헌의 문이 열릴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밝힐 기회가 생길지 5월 7일 국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개헌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개헌은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언제 하자는 겁니까? 공직선거와 동시에 해야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것은 뻔히 그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 선거에 맞춰 하면 개헌 블랙홀이 된다라는 주장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조차 거부했습니다. 이미 국민적 합의가 크게 형성된 최소 내용에 국한해서 추진하는 개헌입니다. 개헌 내용에 찬반 논란이 없는데 블랙홀이 대체 어디서 생긴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들고 나오는 것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 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당론으로 막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 혹자는 이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이 아닌가 반문합니다. 아직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반대하는 이유,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무산시켜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러 차례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다,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지금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국회로 달려와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분입니다. 장동혁 대표 본인도 찬성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는 그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어느 누가 12.3 개헌 반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그 모든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께 촉구합니다.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에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모여있는 개헌을 당론으로 막아서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개헌안 투표가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사과도 하고 절윤 선언도 했지만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보인 태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상되는 대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개헌을 무산시키는 국민의힘을 보고 어느 누가 국민의힘이 과거를 반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024년 12월 7일 텅 비어있던 국민의힘 의석처럼 결국 그 모습이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동참하는 것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 믿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함께한 국회의원들께도 요청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낡은 헌법을 고쳐 나라의 미래로 가기 위해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함께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온 국민과 나라를 고통에 빠뜨린 위헌 위법 계엄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대로 안전장치를 세우는 것, 사는 곳에 따라 삶의 여건과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 12.3과 안팎의 위기를 견디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지금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입장문 들으셨고요.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 제가 호명을 할 테니까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윤예솔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면서 국민의힘 향해서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또 물밑에서 많이 좀 조율하고 얘기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들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이 회견 이후에 또 계획은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번 뵙기도 하고 또 근데 제가 뵌 의원들은 이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개헌이면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 기회인데. 근데 이제 당론으로 묶여져 있어서 그게 참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당론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묶였는지 본인들도 잘 모른다고. 아마 지도부가 그냥 정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당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거를 당론으로까지 막아서 할 일인가? 내용에 아무 이견이 없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참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유 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제가 만난 의원들도 이게 좀 불안하다. 이거 좀 이유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론을 열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에 맞춰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개헌 국민투표를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나 무슨 블랙홀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세 가지 다 동의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안 하면 안 하는 거 가지고 왜 안 했냐? 국민의힘은 그런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직도 찬성하는 거냐? 그 사과했던 게 진정성이 있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걸 당론으로 막을 일이 아닌데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당론으로 막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이유를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소속돼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난 분들. 됐나요? 네, 내일 야구당. 네, 지난번에 개헌안 같이 발의했던 6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다시 해서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결국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주느냐 이런 걸 촉구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측과 다시 접촉해 보시거나 만나보실 계획이나 뭐 아니면 제안하신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네, 저는 얼마든지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다시 한번 만나자고 요청할 생각이고요. 송원석 대표도 만나자고 요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개헌이
요 자체로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9년 동안 우리가 개헌을 못했잖아요. 그 39년 전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기란 말이에요. 39년 전의 시대의 정신은 하나씩만 더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 할 때예요. 둘 나오면 거지 된다. 이런 구호가 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AI를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었을 때고 기후 위기나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아무 고민이 없을 때 그때 만들어진 헌법이란 말이죠. 그냥 그런 점에서 보면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보장해 가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법의 정신이 그런 것인데 법의 근거가 되는 법이 39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아주 낡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상계엄도 우리가 겪어봤습니다만 저도 국회의장 하면서 너무나 이 헌법에 빈틈이 많아요. 이 헌법을 가지고 비상계엄도 결국 막고 국회 해제권을 가지고 빨리 모여서 했지만 그때 군인들이 국회를 막아버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절실했던 게 국회 승인권이더라고요. 몇 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못 받으면 비상계엄 자동 해제시켜야 되겠다. 또 그리고 그 1시 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한 게 4시 반이잖아요. 그때까지 국회가 그 시간 기다리면서 제가 확인하던 5시 50분까지 한덕수 국무총 확인이 안 돼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해서 하던 5시 한 50분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이상 5시간 정도가 아주 답답했던 시간이. 그걸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면 즉각 해제되게 만들면 그런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빈틈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 그거 갖고 얼마나 논란을 했습니까? 그 헌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거 제가 헌법의 정신은 그 탄핵은 직무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를 탄핵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다. 그래서 일반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151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 해석 가지고 결국 헌법재판소 가서 소송을 해가지고 결론 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빈틈들이 있으니까 이 빈틈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개헌을 해 나가야 되는데 39년 동안 개헌을 워낙 못하고 모든 대통령이 공약을 걸고 그리고 여러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만들어서 냈는데 논란하다가 다 못했어요. 전면 개헌안을 내걸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많아져가지고 결국 찬반이 많아지면서 결국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39년 동안 걸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무수하게 많은 국민의 기본권까지 포함해서 무수하게 많은 개헌을 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개헌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그렇게 되면 개헌 가지고 많은 논의가 벌어지겠죠. 그런 논의 속에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이 완전히 동의하고 반론이 없을 내용만 딱 추린 겁니다. 그것도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불법 비상계엄을 겪고 나서 정말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그것도 대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 1980년 비상계엄을 확대해서 했는데 2024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감옥도 가고 처벌을 다 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고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44년이 되니까 또 이상한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이거 요번에 손 고쳐놓지 않으면 개헌 가지고 맨날 논란하다가 20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요번에 그 길이 열려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요번에 그 길이라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이야기가 됐는데 국회의장도 대통령도 국회에 187명 그 200석으로 보면 95%나 되는 사람들이 이거 하자고 찬성하는 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못하면 계속 논란만 할 거예요. 요 비상계엄 요건 딱 사실상 원포인트입니다. 그러고 5.18 광주 부마 들어가는 이유는 요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보니까 우리 민주주의 정신이 4.19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크게 다치기도 하고 사망하신 분들도 많고 또 감옥도 살고 그랬지만 이 비상계엄한 이 주체들을 심판했잖아요. 우리가 그 심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법 비상계엄은 한 사람이 심판당한다. 이건 옳지 못하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옳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3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국민들이 오고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마민주항쟁이 이 유신 독재를 꺾은 결정적인 사건이라면 5.18은 그 이후에 성공해서 집권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낸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정신, 국민이 이긴다, 국민을 이기는 어떤 권력도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새겨 넣는, 이거를 헌법 정신에 새겨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두 개 붙어 있는 겁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저희 국회에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거의 완벽하게 83.3%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잘 모른다 빼고 나면 거의 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그런 사안이어서 그것도 정말 시급한, 다른 문제도 여러 개 넣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래 환경하는 사람이고 또 노동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거 넣고 싶었는데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는 거는 논란 때문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다 빼고 논란이 없는 거, 또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거 요것만 해서 개헌은 가능하고 개헌은 될 수 있는 거다. 개헌에 그렇게 문을 열자. 그래야 그 다음에 개헌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현안이 많기 때문에 개헌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조금 덜 관심이 있다는 건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환율 문제, 또 중동 전쟁 문제, 유가 문제, 뭐 이런 게 다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좀 추상적인 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관심이 국민들에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70% 정도가 개헌하자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이미 39년이나 돼 있기 때문에 쌓여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저출산 문제 해결해 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균형 발전 해결해 달라, 기후 위기 심각하지, 그거 논의를 해서 헌법 정신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넣어서 국가 책임을 강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개헌은 잘 안 되는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헌의 문을, 이 시급한 과제를 가지고 열자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음 질문이요. 네, 김나연. 네, 세계일보 김나연입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들 따로 만나셨을 텐데 혹시 동참하고 싶다고 밝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당론으로 묶이지 않는다면 이제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몇 명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만났는데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김용태 의원이 그렇게 잘 썼잖아요. 우리가 비상계엄 반대하고 내란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당론으로 묶이니까 그 당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론을 묶이니까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당론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데 이걸 왜 당론으로 묶냐 말이에요. 거기 와서
그날 투표를 안 하면 이 아주 국민적 합의가 높고 지금 꼭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투표를 안 했다. 그게 본인들한테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결국 12.3 비상계엄이 불법한 비상계엄이고 그 저륜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가 다 진정성이 없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 국회의장으로서 그 정치를 오래 했던 선배로서도 정말 잘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택하는지.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이승환 기자님. 네, 의장님 JTBC 이승환입니다. 아까 5월 7일을 그 투표하는 날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날이 정말 이렇게 마지노선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한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투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국민투표법에 국회에서 의결하고 국민투표로 붙여진 이래로 30일 이내에 마지막 수요일로 돼 있어요. 그 6월 3일로 맞추기 위해서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표결은 보통 우리 법안 가지고 표결하면 회기 내에서는 못 하잖아요. 한번 부결되면.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면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일로 일단 정했는데 그 4일 5일까지는 휴일이고 그럼 이제 올라오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7일로 정했는데 그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내일 그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서 같이 상의를 해볼 생각입니다.